물을 마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물을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배뇨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수정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배뇨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낮에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나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뇨장애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 배뇨장애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약 없이도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배뇨장애가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가 일정량 차면 뇌에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에 변화가 생깁니다. 방광이 예전만큼 많은 양을 저장하지 못하게 되고 조금만 차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풍선이 오래되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400에서 500ml 정도를 저장할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 200에서 300ml만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방광벽의 근육도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배뇨장애를 악화시킬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카페인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점심 후에도 커피를 드시고 오후에 졸리면 또 커피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이 방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카페인은 3가지 방식으로 배뇨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첫째, 카페인은 방광을 직접 자극합니다. 방광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려운 느낌이 들게 합니다. 둘째, 카페인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데 이것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즉,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커피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차,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배뇨장애로 고생하신다면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물을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배뇨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양을 마시거나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신다면 야간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될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더 자극해서 오히려 빈뇨를 악화시킵니다. 마치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이 얼얼한 것처럼 진한 소변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500ml에서 16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사람마다 적정량이 다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하루 소변량을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화장실 갈 때마다 컵으로 소변량을 재서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낮 시간 동안 필요한 양을 나누어 마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술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자리가 많죠. 회식도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방광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알코올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뇨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술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처럼 수분이 많은 술은 소변량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둘째, 과음을 하면 방광의 수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소변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방광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요폐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를 많이 드셨는데 그날 밤 화장실을 4~5번 가셨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조금씩만 나왔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셨고 그때 카테터를 넣어서 소변을 빼야 했습니다. 이후로 술을 크게 줄이셨고 지금은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조절하고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주나 막걸리보다는 양이 적고 도수가 높은 술이 상대적으로 소변량 증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은 자기 전에 화장실을 꼭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화장실 가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에 가십니다. 혹시 외출하기 전에 마렵지 않아도 미리 화장실에 가시나요?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들르시나요?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가 충분히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연습을 해야 기능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차도 자꾸 비워버리면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는 연습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물총에 물을 조금만 채워서 쏘는 것과 같습니다. 물총도 가득 채워야 세게 나가듯이 방광도 적절히 차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방광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소변이 마려울 때 15분만 참아보세요. 익숙해지면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까지 늘려갑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참으면 안 됩니다. 방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참는 연습을 통해 방광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도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이 파도를 넘기면 잠시 후 마려운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런 방법을 반복하면 방광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약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드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일부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 성분이나 항콜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코막힘이나 콧물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방광의 수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은 후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중에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만약 약을 먹은 후에 배뇨 증상이 갑자기 나빠졌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요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깨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밤에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지만 깊은 잠을 자면 그 정도로는 깨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이 얕으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골반 근육의 강도도 배뇨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골반 아래쪽에는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하면 소변을 잘 참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제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경험이 있다면 골반 근육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조이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서 요실금이나 빈뇨 증상이 개선됩니다. 처음에는 5초 정도 조였다가 풀고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10초까지 늘립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뇨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우선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방광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비만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줘서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실제로 체중을 외서 10%만 줄여도 빈뇨 증상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도 뱃뇨에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 변이 쌓이면 바로 옆에 있는 방광과 요도를 누릅니다. 그러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방광이 충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기 나가면서 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이 손상되어 방광의 감각과 수축 기능이 떨어집니다.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도 잘 느끼지 못하고 수축도 제대로 안 되어서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뇨장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 섭취, 물 마시는 습관, 음주, 화장실 가는 패턴, 복용하는 약물, 수면의 질, 골반 근육의 강도, 체중, 변비, 혈당 조절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와 상담할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먹는 약 중에 배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둘째, 카페인을 얼마나 줄여야 하나요? 셋째,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넷째, 제 증상이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정도인가요? 다섯째,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나요? 여섯째,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곱째, 제 방광 용량은 정상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약물 치료 전에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집니다. 생활 습관 개선의 4가지 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변이 마려운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려는 것인지 구분해 보세요. 급하게 마려운 느낌과 살짝 불편한 느낌은 다릅니다. 정말 급할 때만 화장실에 가도록 훈련하세요. 소변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며칠 동안 화장실 간 시간, 소변량, 마신 물의 양, 먹은 음식 등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커피를 마신 날은 화장실을 더 자주 갔다거나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신 날은 밤에 자주 깼다거나 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수면, 운동, 식단의 최적화입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규칙적인 수면 시간, 편안한 수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배뇨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하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하루에 30분씩 5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이미 말씀드렸고 맵고 짠 음식도 방광을 자극합니다. 인공 감미료, 탄산음료, 토마토 제품, 감귤류 과일도 사람에 따라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키는지 관찰해 보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변비를 예방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이 좋습니다. 단 과일은 저녁보다는 낮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수분이 많아서 저녁에 먹으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심리사회적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긴장하면 화장실이 더 자주 가고 싶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배뇨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이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출이 두렵고 여행도 꺼려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츠러들면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감은 다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적극적으로 생활하되 미리 화장실 위치를 파악하고 패드 같은 보조용품을 준비하는 등 대비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축은 가족의 지원입니다. 배뇨장애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을 환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줄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뇨장애가 있는 분이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귀찮아하거나 재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긍정적으로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단계별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입니다. 일주일 동안 배뇨 일지를 작성하세요. 화장실 간 시간, 소변량, 물 섭취량, 카페인 섭취, 음주 여부 등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의사에게 보여주면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줄여가세요. 커피를 하루 3잔 마셨다면 2주 동안 2잔으로 줄이고 다음 2주는 1잔으로 줄입니다. 커피 대신 카페인이 없는 차나 물을 마시세요. 3단계는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하루 총량은 1500ml 정도로 유지하되 시간 배분을 조정합니다. 오전에 600ml, 오후 3시까지 600ml, 저녁에 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4단계는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처음에는 15분만 참아보세요. 일주일 정도 익숙해지면 30분으로 늘립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는 1시간으로 늘립니다. 급하게 마려울 때는 심호흡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참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참으면 안 됩니다. 통증이 생기거나 너무 힘들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5단계는 케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근육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골반저근입니다. 그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거나 엉덩이를 조이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직 골반 근육만 사용해야 합니다. 어렵다면 물리치료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6단계는 수면 개선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은 어둡게,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를 끕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거실에 나가서 졸릴 때까지 조용한 활동을 합니다.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7단계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체중의 외에서 10%만 감량해도 증상이 크게 개선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건강하게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먹고 야식을 끊고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조금 숨이 차는 정도의 강도로 합니다. 8단계는 변비 해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식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입니다. 변이를 참지 말고 느끼는 즉시 화장실에 갑니다. 병위에 앉아서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 25에서 30g이 목표입니다. 채소, 과일, 잡곡, 콩류를 많이 먹습니다. 단 갑자기 식이섬유를 늘리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으니 천천히 늘립니다. 9단계는 당뇨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먼저 카페인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방광 훈련을 시작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박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밤에 화장실을 대여섯 번 가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도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셨고 외출할 때는 항상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볼까 고민하시다가 제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니 카페인을 하루에 4-5잔 드시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시고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에 가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약을 처방하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저녁 물 섭취를 줄이고 방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케겔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낮에도 두세 시간에 한 번 정도만 가게 되셨습니다. 약 없이도 큰 호전을 보신 겁니다. 물론 모든 분이 박 여사님처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해야 효과가 좋고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뇨장애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부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세요. 카페인은 얼마나 마시는지, 물은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잠은 잘 자는지, 운동은 하는지, 체중은 적정한지 점검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는 도와줄 수 있지만 실천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 한 잔 줄이기, 저녁 물 줄이기,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배뇨장애는 때로 전립선 질환, 방광감, 신경계 질환 등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이나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밤에 푹 자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배뇨 습관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